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영작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이렇게 멋진 말씀, 글쎄. 개안과 탁견, 좀 자주 찾아와서 아이고, 그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공부가 됩니다. 아이고. 북한 이제 핵실험. 네. 일단은 뭐 큰 폭풍은 지나간 것 같은데, 근데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좀 이제 이게 현안이 아닌 것처럼 비켜갔고요. 그게 현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지금은 뭐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국내 정치 문제가 더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 네. 저는 이 북한 핵 문제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핫 이슈, 그 언론의 주요 말하자면은 그 관심으로부터는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왜 그게 이렇게 언론 관심에서 멀어졌는지 알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게 네.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지. 네. 뭐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러죠? 구경이나 하면 된다는. 아니, 우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런 식의 언론들에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몰주체적인 태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뭐 DJ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이거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인데,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인데 왜 네. 남한이 대한민국에 끼어드느냐, 그런 시각이 지금도 특히 좌파들 간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뭐 육자 회담해라, 뭐 대화로 풀어라. 네. 또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그 세종연구소에 있는 분이 글을 썼는데, 네. 그분도 평화적으로 푸는 방법을 생각해라. 뭐 난 아직 그분이 쓴 글을 읽지 못했는데, 근데요, 이게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핵 공격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럼 왜 핵폭탄을 개발하죠? 이게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대한민국은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를 협박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박 정도 아니죠. 실제로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런 소설 하나 써오죠. 북한이 남한에다 핵폭탄을 하나 터뜨렸어요. 네. 뭐 터뜨리는 방법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좌파, 종북 좌파들이 있으니까 종북 좌파들하고 해가지고 밀반입해가지고, 네. 그래서 터뜨렸어요. 이게 생각만 해도 그렇죠. 끔찍한 네. 시나리오. 끔찍한 시나리오죠.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 항복해라. 예. 그런데 항복 안 하면은 또 터뜨리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미국에서 B-52가 날라온다고요. 네. 근데 중국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중국은 뭐 동북아 균형을 위해서 이거 날라오면 안 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네. 너희가 북한을 공격할 거면은 우리가 북한 보호하겠다. 네, 우리도 군사 행동하겠다. 네, 군사행동해서 북한 공격 못하도록 네. 하겠다. 그러면 미국은 그냥 뭐 그런 미국이 뭐 중국하고 전쟁하겠어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비용, 그리고 한국이 남아 있을 비용도 안 네. 와서 예. 단순하게 예. 미국이 북한을 보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국도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니까 어렵겠죠. 어렵죠. 더군다나 네. 중국이 전투기를 띄워놓고 오면 너희가 한바탕 붙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사실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좌파들은 육자회담해라, 대화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종북 좌파는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올 거죠. 네. 그리고 종북 좌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종북 좌파는 핵을 가진
종북좌파는 네. 항복하자 그러겠죠. 예. 평화를 위해서 항복하자.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는 수식어를 붙이겠죠. 네, 평화를 네. 위해서 항복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통일하자. 그렇지 네. 않으면 북한에서 온갖한 또 핵폭탄 또 터뜨리다니. 터뜨린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한민족과 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항복해라. 네. 종북좌파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네.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방부 장관은 여기서 네. 쏘라고 그러는데 국방장관이 쏘라고 명령 내리겠어요? 그 요새 하는 걸로 봐서는 글쎄요. 만약에 좌파 눈치 보겠죠? 네, 핵무기가 대한민국에서 하나 터졌다 그러면은 즉각 응전 명령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못 내릴 거예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네. 북한이 원하는 게 뭐예요? 북한이 원하는 거는 결국 대한민국 집어삼켜서 영원히 네, 그러니까 숙주. 네. 북한은 무력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한 네. 번도 그 김일성 이래로 북한이 무력 통일을 원한다는 거를 숨긴 적이 한 번도 숨긴 없었어요.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그 북진 통일을 원하고 예. 남진 통일을 남진 통일 아니 무력 통일을 무력 원하고 통일. 네. 했어요. 그러면요 무력 통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네. 핵폭탄 하나 터뜨리고 나서 예. 종북 좌파들이 한민족과 한반도의 평화를 네.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항복하고 북한과 통일하자. 네. 그래서 말하자면 북남 통일이 됐어요. 그럼 미국과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뭐 기존의 대한민국은 이제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새로운 한반도 정권과 모종의 협상을 하기는 할까요? 시도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게 숙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번 1월 며칠 이번 주에 대통령 네,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 월남의 붕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난 그게 굉장히 와서 닿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군이 1973년에 월남에서 철수를 했죠. 예. 그리고 1975년도에 월맹이 무력 통일했죠. 네. 그래서 사이공 대통령궁에 탱크 3대가 진주를 했습니다. 네, 아닐 뿐만 아니고 월남이 전체 다 북한 다 망했죠. 다 공산당에 서맥혔다고요. 그런데 그 미군하고 월맹하고 전쟁을 정식으로 시작한 건 66년인가 65년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8년인가를 전쟁을 하고 이제 뭐 전쟁이 끝이 안 나니까 이제 나가버린 네. 거고 결국은 월남은 공산당에서 이제 합병 통일됐고 그러고 미국이 정식으로 월남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게 199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16년 후에는 이미 옛날 거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고 지금은 월남이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다. 네. 그러면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이 네. 보는 거는 월남도 저렇게 했는데 월남은 미국하고 8년간이나 전쟁했어. 네. 그리고 미국이 패망해서 도망갔고 그리고 16년 후에부터 정상화되어서 지금 네.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해야 해? 그거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게 당연히 논리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 그러건 우리나라 좌파 언론이 뭐라 그러건 누가 뭐라고 그러건 간에
북핵은 남한 공격력이에요.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꼭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거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공격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공격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마치 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닌 말로 네. 여기 이제 종북 좌파들이 많으니까 핵폭탄 하나 밀반입해가지고 네. 저 강원도 광산 어디 속에다 넣고 네. 거기서 폭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산이 날아가고 난리가 나겠죠. 그 네. 이제 핵실험하고 또 다른 거니까. 네. 네. 그럼 그러고 나서 우리 지금 핵폭탄 몇 개 남았다 갖다 놨으니까 항복해라. 네. 그러면은 일단 사람이 죽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사람 대도시에서 터지고 네. 몇백만이 한꺼번에 네, 죽는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미군 철수해라. 네. 안 오면 지금 이 핵폭탄이 서울에도 있다. 네.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어쨌거나 하나 터트린 다음에는 네. 이거는 뭐 그 말에 그 네. 협박에 엄청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북한에다가 대포를 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포 몇 발에 뭐 김정은이 물러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평양에다가 김정은이 있는 평양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려야죠. 그런 억제력이 없으면은 우선 그런 억제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런 억제력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억제력이 없죠. 전혀 없죠. 네. 네. 그렇지. 그리고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핵실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했잖아요.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알게 감지를 됐죠. 한 그러니까 거지 사전에 북한에서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4차 핵무기 핵폭탄 실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결국 북핵은 남한 공격용이다. 미국과 대화용이 아니고 남한 공격용이다. 그건 확실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중국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이것 좀 해달라고 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국이 B-52로 시위 비행을 하면서 우리와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그런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라든지 또는 뭐 대박이다. 네.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은 버릴 때가 왔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정책을 네, 그러니까, 전환해야 됩니까? 네. 우리나라는요, 네. 북한에 대해서 두 가지 파라다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 네.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네. 그리고 북한은 불법정부다. 그래서 북한은 붕괴의 대상이다. 항상 그분이 북진통일을 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파라다임이 바뀐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970년 8.15 그 성명에서 네. 북한과의 그 자주적 관계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72년도에 7.4 공동성명. 네, 남북 7.4 공동성명. 네. 통해서 뭐 평화 공조, 평화 통일, 자주 통일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후에 한 번도 그 기조를 벗어난 게 없어요. DJ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도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그 속에 있는 네. 거지 그 속을 벗어난 게 아니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은 불법 정권이고 붕괴 대상이라는 그런 파라다임에서
평화 공존해야 되고 네. 평화 통일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의 파라다임이 바뀐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또 바뀌어야 도로 돼요? 가야죠. 도로. 네. 네, 도로 가야죠. 이승만 대통령의 패러다임으로. 네. 그래서 개성공단 물론 문 닫아야 되고 네. 그거는 뭐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거고. 네. 개성공단은 즉각 폐쇄. 즉각 폐쇄하고 우리 이산가족한테 미안하지만 이산가족 상담 없고 네. 금강산 잊어버리고 그리고 북한을 첫째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있고 테스트하는 것도 모른다면은 네.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장님이라는 얘기. 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을 완전한 서베일런스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는 서베일런스 시스템은 이제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조지 오웰이 1949년도에 네. 1984, 1984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게 빅브라더 과학공상 네. 소설이라고요. 네, 그래서 전 사회를 그 서베일런스 시스템에 넣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사회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완전히 정부의 서베일런스 속에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요? 네. 예를 들어서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이프스트로핑 네. 그 도청 장치 그거를 북한 전역에 고공비행기로 수백만 개를 뿌려놔요. 그럼 이게 가서 딱딱 자기 위치를 네. 그러면 여기서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디 있다. 그렇죠. 자체 발신에 의한 그래서 위치 등록이 되니까요. 위치 등록이 네. 되죠. 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뭐 없어진 것도 있을 거고, 네. 뭐 북한이 뭐 쓰레기처럼 네. 쓸어낼 수도 있겠지만 쓸어내지 못한 수백만 개를 뿌려놓으면은 다 쓸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네. 뭐 수백만 개가 안 되면 뭐 수천만 개라도 네. 그것까지 만드는 거 아무것도 네. 아니니까. 그럼 북한 전역이 그런 마이크로 도청 장치에 완전히 장악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북한에서 이러한 일을 갖다가 뭐 수백만 개에서 들어온 시그널을 분석을 해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 소너. 마이크로 소너, 네. 마이크로 소너를 동해서에다 뿌려버린다고요. 그래서 북한의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의 무브먼트를 완전히 캡처하고 그럼 맨날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정보만 나오면 오늘 김정은이가 뭐했다. 오늘 무슨 뭐 군함이 어디서 어디로 갔다. 뭐 거기가 어떻게 됐다. 뭐 완전히 북한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보면서 북한한테 우리는 너희는 도가내던 쥐다. 아, 우리의 정보 습득 능력이 이 정도라는 걸 보여만 줘도 네. 북한은 굉장히 겁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그럼 뭐 핵무기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네. 너희 핵무기 어디로 옮기지? 우리 너 거기서 중단해. 그렇잖아. 우리 쏴. 이런 위협도 할 수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고. 내 핵무기 네. 터뜨리려면 그래도 뭐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렇습니다. 비행기에 실든지 아니면 그걸 비밀리에 뭐 운반체까지 뭐 옮기는 네. 그래서 뭐 남한으로 네. 뭐 밀반이 벌려도 뭐 있어야 된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니까 중단해. 아니면 우리가 갖다 쏴. 뭐 4D 작전이라는 거 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얼마 드냐? 몰라요 돈은. 네. 한 100조 든다고 그래봐요. 아, 그래도 그- 나라가 근데- 망하는 것보다야 네. 그게 그러면은 싼 거 아닙니까? 북한은 그럼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력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죠. 소련 멸망시켰던 네, 전략입니다. 소련 멸망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서독 통일에 대해서 무지하게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서독이 준비를 해서 동서독이 통일된 게 아니에요. 동독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동독의 경제가 무너진 거는 네. 소련의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동독의 경제가 무너지고 네. 그랬기 때문에 서독에 그냥 흡수된 거지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동서독 통일된 게 아니에요. 베를린 장벽 붕괴되기 불과 얼마 전, 한 달 전인가 2주 전에 그 서독 당국자 콜, 수상이, 네, 콜 수상이 네. 통일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서독 통일은 결국 그 배후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 경쟁, 네. 그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소련의 경제가 붕괴됐고 그로 인해서 동독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서독의 흡수 통일된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북한이 흡수 통일되는 상태가 생기겠느냐? 중국이 절대 흡수 통일 못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북한 경제가 붕괴가 되면은 김정은은 더 권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내가 볼 때는 김정은 핵폭탄을 가진 김정은이 IS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이 I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이스탄불, 뭐 자카르타 온갖 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은 오히려 IS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건 큰 예. 한방이면 되는 거니까. 야, 그럼 저희가 이게 너무 이게 그렇죠. 둔감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아버지가 시작한 평화공조, 평화통일 그 큰 그림을 그렸지만 다시 이승만의 큰 그림으로 돌아가서 북한은 붕괴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아까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 네.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자체 핵 개발이 더 바람직한 미국은 못 방법입니까? 해요. 아니면은 미국은 못 써요. 미국 전술 핵을 안 돼. 들여오는 그건 미국이 안 써요. 미국 전술핵이라는 것은 미국의 권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발사하라고 네. 요청할 수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내가 얘기한 대로 핵폭탄을 한국에서 터뜨렸어요. 뭐 강원도 어디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은 당할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은 미국의 핵우산 전략에서 북한 쏘겠다. 못 쏴요. 중국 때문에 못 쏴요. 국제사회는 냉정한 거니까. 그렇죠. 예. 중국이 못 쏘게 해요. 네. 그럼 거기 쏘겠어요? 그럼 거기다가 중국이 우리 중국 사람들 거의 다 보내겠다. 중국 사람 죽일래. 어쩔 거예요. 뭐 B-50 타고 온다. 그럼 우리 비행기 띄우겠다. 네. 어쩔 거예요. 이번에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죠. 의도적인 그렇죠. 우리는 북한 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건 내가 계속 한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붕괴 대상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붕괴시키느냐가 우리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북한은 평화공조,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북한을 이렇게 평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겠느냐. 그래서 뭐 통일은 대박이니 무슨 햇볕 정책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다 실패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고 더더군다나 4차 핵회담을 통해서 중국은 자기 색깔을 완전히 드러냈고 네. 미국은 무기력하고 야당은 뭐 대화. 근데 실제로 핵무기 개발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좌파 정권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된 거 아닌가요? 북한의 핵 개발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북핵 정책에 1차적으로 실패한 건 좌파 정권이지 우파 정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박근혜 정권은 뭐 안보 뭐 무능 정권이라 그러는데
안보 무능 정권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안보 무능 정권이었지 거기서 실패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지 핵무기가 지금 와서 1차 핵폭탄이 아니잖아요. 네? 1차 핵폭탄 실험은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한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7년에 노무현은 미국 가서 김정일을 만났잖아요. 네,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 핵무기? 우린 관계없어. 근데 그게 예.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DJ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한 핵 개발할 의사도 없다. 네. 근데 그게 오사. 그 DJ에서 속은 거죠. 아, DJ도 속았다고 속았다고 보시는 봐요. 네. DJ 정도 경륜 있는 그래도 속을 정치인이 수 있죠. 속았다는 아, 전 세계가 속았는데요. 네. DJ만 속은 게 아니잖아요. 지미 카터 속고 클린턴도 속았고 미국 국무부도 속았고 모두가 다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94년에는 이제 클린턴이 영변 지역을 서지컬 어택을 하겠다는 하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중국이 천안문 사태로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89년 그 천안문 사태 끝나고 네. 나서. 네. 끝나고 나서 그 여진이 남아 그래서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네. 러시아도 당시 경제가 완전히 붕괴 굉장히 붕괴 상태였고 상태였고. 일본도 그때 이제 잃어버린 10년 뭐 잃어버린 네. 20년 그래서 네. 자국 내 문제 말고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했더라면은 그건 또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러나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네, 할 필요 이미 없는 한 번 거고. 배웠고 미국에서 한 번 속았기 때문에 북한하고 더 상대를 안겠다는 건데 아무리 한미 간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한 발자국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1차적인 목표. 당사자는 우리나라 한국이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붕괴 대상으로 보는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요. 북한을 붕괴 대상으로 보는 파라다임 쉬프트가 있어야 한다. 네. 네. 그밖에 핵무기 자체 개발, 국제사회가 국제사회가 또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핵폭탄으로 공격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라.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 핵무기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럼 국제사회도 말릴 명분이 없다고 보시는 명분이 겁니까? 없는 거죠. 아, 어디까지나 자위권 자위권 행사죠. 네. 북한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벌써 4차까지 오고 저 사람들이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다. 네. 너희 이런 전략을 안 쓸 거라는 것을 너희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미국도 보장 못하고 중국도 보장 안 낸다. 그렇죠. 그걸 누가 네.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위권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 개발하겠다. 공공연하게 터뜨리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서 하지 말고 아우, 왜 당당하게 숨어서 나가야 해요? 된다. 그래야지 중국도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 야 그럼 일본도 우리도 개발하겠다. 네. 대만도 우리도 개발하겠다. 다 이러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서의 충분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핵무기 개발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숨어서 해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논센스. 대한민국이 문제예요? 국제사회가 문제예요?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대한민국이 먼저죠. 그럼요. 그럼 대통령한테는 대한민국이 문제예요? 국제사회가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국제사회 대통령이 있는 거고 그래야지 국제사회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그 외교적 수사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왜 외교적인 수사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서는 대통령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폭탄 능력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위협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미 다 끝났다. 던질 아니, 준비를 그거는 끝냈다.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터트릴 터뜨릴 마음가짐은 목표가 대한민국에서 핵폭탄 터뜨리는 거다. 네. 지금 어느 만큼 진행된지 내가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개발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걸 터트리고 대한민국이 타겟이에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식민지가 아니고 점령해버리는 왜 점령의 통일이죠? 무력 통일이네요. 무력 북한 통일이에요. 중심의 네. 무력 통일이네요. 그냥 무력 통일이에요. 북한 중심이고 뭐 그걸 다 떠났어. 그냥 무력 통일. 네, 무력 통일이에요. 야, 어떤 분은 뭐 다 통일된 다음에 이렇게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물든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북한식 체제로
생활할 수 있겠나,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건 다 그런 로맨틱한 말씀하시는데 얘기고. 로맨틱한 얘기죠. 북한은 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네. 통일된 후에 어떻게 사느냐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북한이 무력 통일 후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 체제 속에서 살겠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죠. 완전히 네. 다른 문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월맹이 월남을 무력 통일했을 때 그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파 정치인들, 우파 사람들 다 해다가 노동 캠프에 집어넣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건 나중 얘기고 네. 네. 일단 네. 상황은 간단해요. 네. 북핵은 남한이 목표다. 북핵은 남한이 목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우리 북한은 붕괴 대상으로 삼아야 네. 된다. 평화 통일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붕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실천 방법의 하나로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네. 자체적인 핵 개발 과 그다음에 북한을 이 서베일런스 시스템 속에 네. 집어넣어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에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인적 자원 휴민트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어렵다면 네. 도청 장치 수백만 개를 뿌려서라도 네, 네. 마이크로 하게. 네. 예,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 그러니까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가 결국 통일이 가까워 오는 그런 시기다라고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난 통일이란 우리나라는요. 네. 역사상 평화 통일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항상 무력 통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무력 네. 통일에 의해서 네, 한 정권이 한 나라가 만들어진 주도권을 거죠. 행사한 것이지. 네. 네. 절대 평화 통일, 나는 지금 이제 그 평화 통일이란 말 안 믿어요. 알겠습니다. 평화 통일이라는 말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네. 이영작 박사님의 고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